복심의 힘입니다. 지방선거 이제 10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에는 전국 각지에서 아마 공석이 된 국회의원 보궐선거까지 함께 치러질 예정이어서 굉장히 여야 모두 아마 그 빈자리들을 탐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탐내고 있는 곳 중에서도 특히나 핫한 곳이 바로 평택을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재명 대통령의 가장 최측근 중에 측근으로 불리는 이 사람도 그 평택을에 출마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누군지 영상으로 보시죠. 제가 딱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유용한 사람이다. 유용하다. 쓸데가 많다. 그래서 잘 쓰면 아주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좋은 도구이니까 제 본심과 같은 사람이어서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낼 아주 유용한 제목이다라는 말.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김용은 무죄다, 무죄다, 무죄다. 사필 규정, 사필 규정. 자, 지금 1심과 2심에서 모두 실형 선고받았습니다.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상황이고 대법원 확정 판결만 남아있는 상황인데 출판 기념회하고 여러 가지 이제 외부 활동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선거에도 출마한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자, 12일 출판 기념회 했고요. 정계 인사, 재계 인사. 지금 민주당의 핵심이라는 사람들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국회의장, 서울시장 후보, 출마 후보자들 총 집결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 혐의로 1, 2심 모두 징역 5년 실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평택을에 출마할까요? 자, 평택을에 출마를 희망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야 떠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픽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범여권에서는 이제 김용 씨를 포함해서 김용 조국 대표 그리고 김재현 대표도 이미 출마 선언했고요. 범야권에서는 여기서 삼선했던 유이동 의원이라든지 양양자 최고위원 그리고 이미 황교안 전 대표는 또 출마 선언했습니다. 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조신 위원님 출마합니까? 진짜로? 김용 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본인이 평택을 출마를 지금까지 이야기한 적이 없고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까? 근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용 부원장의 경우는 여러 북콘서트하고 이렇게 하면서 본인의 무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1, 2심 재판에서 검찰이 돈을 줬다는 그 특정한 시기와 장소에 대해서 그 김용 부원장이 반박한 알리바이가 구글 그 타임라인입니다. 근데 그걸 재판부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이제 이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신빙성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 부분에서 굉장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당에 있는 많은 저희 사람들조차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 이거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강하게 갖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출마를 하려면 대법원이 빨리 판단해 줘야 되는데 지금 2심 판결 이후에 지금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빨리 좀 판단을 해달라는 게 기본적인 요구이고요. 그 전에 판단이 된다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상태에서는 아직 그 본인이 그 평택을 보궐선거에 나간다는 건 본인이 말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도 아직 심각하게 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희 평론가님 어때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평택을 출마. 저는 지금 우리 당이 생각해야 되는 건요. 성공한 대통령, 성공한 정부예요. 그러면 어쨌든 그 국민 통합과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를 받아서 어쨌든 성공한 정부의 마무리,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있어서 김용 부원장의 출마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겁니다. 큰 부담이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대통령의 성공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그냥 저렇게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된다면 지원 유세라든가 이런 쪽에 힘을 쓰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평택을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인물 중에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가 있습니다. 실제로 조국 혁신당에서는 민주당을 향해서
평택을에 공천하지 말아라. 공천에서는 안 된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경기 평택시 을과 전북 군산에는 민주당 후보를 공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연대와 통합의 정신이고 양당 간 신뢰의 기반이 될 것입니다. 자, 정호상 논설위원님, 조국 대표 때문에 저렇게 요구하는 건가요? 조국 혁신당 입장에서는 저런 주장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에 본인들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보궐선거에 대해서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는 원칙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네. 지금 대표적인 경우가 지금 평택과 군산 같은 경우에 민주당 후보가 불법행위를 한 것이 최종적으로 확정 판결을 받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선거가 벌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사실상 원칙 자신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공언했던 대로 원칙을 지킨다면 후보를 안 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민주당이 제기했던 공언에 따라서 이번에는 그러니까 여권 연대 차원에서 여권 연대라는 말이 참 특이하긴 한데 여권 연대 차원에서 평택과 군산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달라는 게 조국 혁신당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지금 조국 대표가 만약에 지금 평택이나 군산에서 출마를 한다 그러면 이번에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렇게 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 중량급 정치인을 또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경우가 되는 건데 과연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복잡한 계산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까 이제 김용 전 대변인 문제도 있지만 저기에 이제 조국 당에게 후보를 양보를 하거나 진보당의 후보를 양보하게 된다면 민주당이 놓을 수 있는 카드가 상당 부분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군산과 평택에서 후보를 낼 것이냐 아닐 것이냐에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의 큰 전략이 바뀌게 될 겁니다.